안녕하세요. 보상의 공손입니다. 영상이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보상의 공손 이야기 시작할까요? 오늘의 보상의 공손 이야기는 수근골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손목골절 중에 요골 원위부 골절과 함께 자주 발생되고 많이 다치게 되는 뼈가 바로 주상골, 손배뼈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8개의 작은 강낭콩만한 뼈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거를 통칭해서 수근골이라 부르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이렇게 요골과 척골이 만나서 손목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손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라던가 다치게 되는 기전을 보게 되면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나 아니면 교통사고 중 차대 이륜차, 차대 자전거,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아니면 보행자 대 차의 사고 중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지면서 어떤 방어 기전적으로 손을 이렇게 바닥에 먼저 짚게 되는데, 그럴 때 급격하고 아주 강력한 외력에 손을 탁 짚게 됐을 때 골절이 많이 발생되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위는 이 손목에 있는 요골의 이쪽 원위부, 손목관절 근처에 해당되는 요골뼈의 원위부 이쪽이 골절이 많이 되고, 그 충격이 좀 더 큰 경우에는 이 원위부 요골 골절과 함께 이 척골에 있는 이 어떤 이 돌기 골절들이 함께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바로 손배뼈라고 부르면서 주상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주상골 골절에 해당하는데요. 주상골 골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근골 중에 가장 특이적으로 혈관의 분포도라던가 어떤 그런 혈관의 연결성 정도가 예민해서 그래요. 뭐냐면 주상골과 수근골들이 뼈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뭐 강낭콩만한 뼈들, 그거보다 뭐 더 작은 콩알만한 뼈들이 8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현상이 미미하게 이렇게 발생을 한 경우에는 발견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만 했을 때 이렇게 뼈들의 어떤 형태를 보고서 미세골절을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골절이 아주 미세하게 발생했어도 이런 정도의 골절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겠어 하는 생각의 어떤 문제들도 적당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뼈에 혈액순환이나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뼈가 부고라 썩게 돼가지고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상골을 적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 차후에 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티타늄 세라믹 재질의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관절 치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수근골들은 골절이 돼도 심각하게 골절되는 경우는 드물고, 골절된다고 해도 이렇게 수술이라든가 보존적 치료 잘 받으면 다 아무는데 주상골은 예후가 틀리다는 거예요. 주상골은 그런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이 뼈에 있는 세포나 그 뼈 부위에 산소 공급과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서 미세골절이 발생했었어도 직접적으로 그 손상 정도와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해야지 후유장애라든가 어떤 후유증 문제가 크게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유체형 훼손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상골 골절은 교통사고에서 아니면 미끄러짐, 낙상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상골 골절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제 그 발생된 위치, 주상골 골절이 어떤 상부에서 이렇게 발생됐거나 아니면 가운데 간부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 요골과 맞닿고 있는 이 관절면의 근위부 쪽으로 골절됐다던가, 이 주상골 골절 부위가 어느 부위에 발생됐냐에 따라서 엑스레이 영상처럼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기부스나 석고붕대 고정을 해서 보존적 치료만 받는다던가, 그거는 이제 의사인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골절 위치와 골절 형태, 상해 정도를 꼭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주상골 골절의 어떤 형태라던가 상해 정도를 적정하게 판단을 못한다면은 나중에 제대로 치료가 이행이 안 돼서 크게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잔존하고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검사만 대충 받고 나서 골절이 발생된 미세한 부분들을 발견 못해서 혈관 손상이 같이 동반되고 그대로 그냥 계속 방치되다가 부고라가 돼서 후유장애가 크게 발전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근래에는 이제 중소병원들도 CT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CT로서 뼈의 골절 정도는 명확하게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 골절들도 금방 발견이 돼서 적절한 치료가 이행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어떤 CT 기기들이 많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후유장애가 크게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라던가 배상책임사고, 뭐 근지해보험 같은 어떤 타인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에서 주상골이 골절됐을 때 손해배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으려면은 우리나라는 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해서 배상각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손배뼈, 이제 주상골 골절에 대해서는 뭐 부정유압의 기준과 불유압의 기준이 있어요. 부정유압이라 하면 부러진 주상골이 정상적인 위치에 붙어서 원상에 가까운 골 유압의 형태, 그 골이 뼈가 붙은 형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간혹 가다가 정해진 위치에 붙지 않고 특이적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삐뚤삐뚤하게 붙는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후유장애를 발생하는 부분과,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요골과 만나서 손목을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기능적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어떤 선행적인 관절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부정유압이 발생하면은 제한이 발생하고 계속 통증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작은 뼈가
뼈가 이 손가락 수부의 기능적인 부분과 손목 관절의 기능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뼈가 골절됐을 때 정해진 위치에 붙어야 되는데 그 붙는 과정이 몇 년씩 걸리거나 아예 안 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분류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이 낮지는 않고요. 노동력 상실률이 이제 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나 이제 어떤 그런 체질적 요인을 따라 가지고 한시장애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잘 이행됐다면 나중에 핀 제거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요즘에는 대부분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손목 관절의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했을 때 손목이 뭐 올렸다 내렸다, 신전과 굴곡, 그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성, 그다음에 통증, 동통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어떤 손목 관절에 대한 강직항을 적용해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이 적용되고 대부분은 한시장애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짧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상골 골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수상 초기에 굉장히 좀 통증이 심하지만 다른 이런 어떤 요골 원위부 손목 관절 쪽에 뼈가 부러진 것처럼 뭐 어떤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제한이 생긴다던가 어떤 그 연발음이라고 해서 부러졌을 때 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마찰음이나 마찰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증상이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주상골 골절도 그 어떤 골절 형태라던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주상골 골절 피해자분들은 그냥 통증이 발생해서 아프다 굉장히 이런 상태로 좀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도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주상골에 어떤 부고라가 발생되기 때문에 육체적 훼손 상태인 후유증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손목 골절, 손목에 큰 통증이 발생됐고 주상골 골절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하셔서 큰 병원 가셔가지고 정형외과 손목관절 전문의와 상담을 심도 있게 해보신 다음에 그 CT 검사, 종합적인 검사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시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면 합의를 하셔야 되고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유화, 불유압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주상골 골절에 대한 항목을 잘 활용을 하셔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주상골 자체는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손목의 동통장애라던가 기능적인 부분에 좀 제한이 아직도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노동력 상실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어떤 작은 기간이 인정되지만 그래도 손목의 어떤 문제 부분으로서의 어떤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있는 이런 노동력 상실률의 범위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도 적용해서 처리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요. 주상골 골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뼈가 이 손가락에 어떤 타자도 치고 뭐 음식도 만들고 글도 써야 되는 기능은 굉장히 큰데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걸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뼈에 해당하는 게 주상골이고 손배뼈인 주상골 골절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다면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오늘 시간에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았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라던가 보상 처리를 받을 때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가 뭐 오늘 많은 이렇게 정보와 해안을 드렸지만 본인들께서 해결할 수 없는 뭐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저희 보상인 공손에 뭐 연락을 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상담 창구를 이용해서 문의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당 보상 처리 업무 손해사정 저희가 진행해 드린다는 거 꼭 약속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주상골 보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와 진정한 참된 손해사정사로서 좋은 정보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